매일 정리 노트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내용은요, 그 전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나왔어요. 보세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손,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아주 장황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시행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건축주가 땅을 확보한 다음에 자금 조달하고 시공업자에게 발주해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분양을 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시공은 제외한다. 이 중요한 말. 시공 포함한다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시행을 의미하는 거지 시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또는 이전 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지 우리는 도입하지 않았다.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또는 규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재 손실 보상 제도죠, 이게. 그래서 용적률을 이용 못 하잖아요. 그것을 보상하는 제도인데 여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게 되도 않는 소리죠. 그래서 과거 5년 동안 개발권 양도제 이전 제도가 우리나라 시행하고 있다. 3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이 그래 틀렸죠. 시행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자, 3번 보면 이제 3번은 흡수율 분석이에요. 흡수율이 나오면 이런 얘기죠. 시장성 분석이 나와야 돼요. 흡수율 분석과 이 시장성 분석은 같이 한 세트예요. 그 시장성이라는 것은 팔릴 가능성 또는 매매되거나 분양되거나 임대될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흡수율 분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과거의 추세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추세를 보고 이걸 토대로 미래의 추세를 보는 거죠. 중요한 건 흡수율 분석 나오면 추세 분석이고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미래에 하니까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는 20평대가 이제 주였는데 아파트인 경우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평대가 주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자는 30평대를 주력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추세를 파악한다. 그렇죠? 과거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틀렸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야? 미래예요. 그래서 흡수율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흡수율 위에는 뭐야? 미래. 아래는 뭐야? 과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흡수율을 통해서 미래의 흡수율을 예측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떨어지죠. 흡수율 분석도 우리 시험에 과거 5년 동안에 한 3번 나왔습니다. 이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잘 알고 계시고요. 자, 4번에 보면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나오죠. 용도지역 지구제. 그러니까 따라서 공법상 그 용도지역이잖아요. 공법적인 거. 맞죠? 소유권 관계. 소유권은 사법이잖아요. 그렇죠? 사법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위험하면 뭐예요? 공사법상의 위험이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풀어 쓴 거죠. 맞는 게 되겠죠. 이렇게.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이 지문 이거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 지문 이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제 눈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제 눈의 안경.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맞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일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좀 세밀하게 하겠지만 사람마다 요소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현금 흐름이라 할지라도 할인율 가지고 요구순위를 써요. 그래서 순영가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동일한 현금 흐름이라 할지라도 요구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동일한 현금 흐름 타당성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요구순위 낮단 말이에요. 그럼 순영가 크게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구순위 커요. 그럼 낮게 나와요. 그럼 순영가가 커야 선택이죠. 그러니까 요구순위 작은 사람은 선택, 요구순위 큰 사람은 기각.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제 눈의 안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서 위험하면 세 가지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 그다음에 시장 위험, 그다음에 비용 위험. 요 세 가지 맞는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볼까요? 7번을 됐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년 정도 잡는 거예요. 기획하는데 2년, 재원 확보하고 하는데 2년, 부지 확보하고 착공하고 입주까지 3년. 5년 정도 잡고 하는 거예요.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기라죠, 공기. 공사 기간 동안 다양한 시험에 노출된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때 미분양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어떻게 충분히 분양이 된다고 시장성이 있다고 또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지만은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지체되다 보면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분양이 터질 수도 있죠. 예컨대 이거죠.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이 누가 미분양이 나올 줄 알았겠어요. 10만 명이 청약한다고 해요. 그때 10만 명.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양 터졌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이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부동산 개발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 시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틀린 말이죠. 이게 인허가란 말이에요. 인허가. 인허가를 어떻게 시행사가 관리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상식이죠. 그래서 이건 시행사가 또는 시공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죠. 자, 그 다음 9번 보겠어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말이죠. 왜냐? 용도 변경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토지나 건물을 용도 변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용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그 용도대로 쓰면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 10번.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죠. 그래서 그 시장의 어떤 다양성이 그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이 개발업자, 시행자에게는 많은 위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